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컨텐츠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트렌드에 민감한 우리 트민우의 한비입니다. K입니다. 수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트민우에서 준비한 주제는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죠. 돈룩업입니다. 이 영화는 2021년 공개가 되었고요. 애덤 맥케이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공개 전부터 되게 많은 주목을 받았던 영화예요. 이 영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혜성의 존재를 발견한 대학원 박사과정 연구생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천문학자인데요. 그 두 분이 발견을 하고 재앙이 지구에 도래할 것을 경고하려고 언론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지구 멸망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블랙 코미디 같은 곳곳에 풍자가 있는 영화입니다. 두 분은 돈룩업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좀 길다는 느낌이 있었고 한 1시간 40분 정도로 잘랐으면 어땠을까? 더 좀 압축적으로 흥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었고 그 영화에서 나오는 유머 코드들이나 이런 게 너무 취향에서 너무 웃겨서 재밌게 봤고 근데 또 웃긴데 웃을 수 없는 그런 유머들이잖아요. 상황들이 그랬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었습니다. 작년에 나왔었나요? 2021년에 나왔던 맞아요. 것 같은데 그때 한창일 때는 못 보고 이번에 보게 됐는데 역시 재밌더라고요. 역시 재밌었고 이게 왜 사람들한테 그때 핫했는지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되게 이 영화가 시의적절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공개됐을 때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되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다 말하는데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으니까 자꾸 언급되는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또 코시국에 나왔잖아요. 이게.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기후 위기를 진짜 피부로 체감했거든요. 그때 코로나 겪으면서 막 산불 막 많이 나기 시작하고 막 홍수 막 세계 곳곳에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와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싶었는데 그런 시기에 딱 나와가지고 더 시의적절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처럼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구한 민디 교수님이랑 제니퍼 로렌스가 연기한 그 박사 천문학자 디비아스키 씨처럼 누군가가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곧 지구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면 두 분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근데 너무 놀랍고 사실 처음에는 믿기 힘들 것 같긴 해요. 또 하나의 어떤 음모론자가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어떤 나사 같은 큰 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교수님이어도 좀 납득이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영화에서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냥 그냥 약간 이런 게 너무 공감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당장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게 지구 멸망된다고 해도 약간 내 삶은 계속 지속되니까 그러니까 마치 막 코로나가 있어도 전쟁이 나도 막 한국인들은 출근하는 것처럼 좀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부분이 공감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여러분들한테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계속 기후 위기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영화를 선택한 이유도 기후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영화를 선정한 거라서 혹시 두 분은 기후 위기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소소하게 휴지 많이 쓰지 않기 이런 거 소비 많이 하지 않기 일회용품 안 쓰기 걷기 이런 거 이런 것들 또 K님이 따릉이 매니아시잖아요. 맞습니다.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랑 이제 비슷한 분들이 많이 느끼는 게 이렇게 일상에서 뭔가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도 이게 전인류적 차원에서 되고 있지 않은데 너무 작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걸 안 하면 또 어떡하지 싶은 어떤 일상의 딜레마에 참 빠지기 쉬운 일인 것 같아요.
나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 내가 해봤자 그래서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 마지막 엔딩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장면들을 고속으로 되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단순히 인간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벌 같은 벌이 이렇게 다니는 게 나오기도 하고 부서지는 과정 전에 있는 순간들 지구에서 보일 수 있는 순간들 막 행성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약간 그 생각 들긴 해요. 뭔가 나도 한낱 미개한 이 지구에 먼지 같은 존재인데 내가 해봤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 또한 약간 이 영화 전체에 묻어있는 블랙 코미디 우픈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정말로 이제 정부나 탄소 배출하는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할 일에 그냥 뭐 일회용품 쓰지 않기, 뭐 덜 먹기 이런 것보다도 압박하기, 정부나 기업에 압박하기도 하나의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 장면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지라고 했을 때 전 인류 조별 과제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컸어요. 근데 이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위정자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움직이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원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점이 되게 흥미롭고 재밌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들이 뭐 아주 먼 미래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이 당장 순간에 어떤 권력, 힘, 돈 이런 거를 쫓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 라는 지점이 되게 흥미롭게 약간 던져지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저는. 맞아. 이 영화에서도 그 말씀하신 수영님이 말씀하신 거를 조금 빗대서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장면 되게 웃겼거든요. 그 백악관에 두 박사가 가가지고 말하잖아요. 그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되게 심각하다고. 그런 과정에서 대기를 하면서 음식 맛있는 간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삼성 장군이 이 간식 돈 내야 된다고. 그 맨날 먹을 때마다 돈을 냈는데 나중에 이제 말미에 와가지고 무료였어. 그 장군이 이거 공짜예요 해가지고 그 제니퍼 런스가 현타와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지? 약간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영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빗대어서 보여준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도 이 영화에 스르륵 녹여내진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권력자 개인의 관점에서의 이익뿐만이 아니고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외교를 하고 뭐 함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충돌이 돈, 재산을 늘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충돌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정말 조별과제 어렵다. 워낙 이제 고도화된 사회다 보니까 지금 현재가 모든 쟁점들이 첨예하게 얽혀 있어서 참 너무 풀기가 어렵고 참 어려운 현실에서의 기후 문제는 참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이 드는 게 80억 조별 과제인데 언제 발표가 됐죠? 80억이 됐습니다. 조별 과제인데 이게 민주주의로 가능한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도 관련 책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강제성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강제성이 없어도 내 스스로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체감이 요즘에는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뭐 날씨의 변화라던가 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너무 춥고 이런 거 보면 내가 지금 당장 살기가 힘드네?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환경 오염이나 기후 변화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강제성 없어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개인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근데 소비를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좋아하고 뭐 그런 거 뭐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고 너무 제가 이상적인 생각일 수 있어. 아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 거기 동료갑에서 보면은 이제 가시화 됐을 때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약간 동요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서도 돈루갑 하는 사람도 있듯이 지금 저희 현실에서 기후 위기는 이제
보이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트럼프가 그러니까. 5종 관련돼서였나? 그거 거짓말이라고 막 뭐 온도 올라가는 거였나? 어쨌든 그 거짓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지도자면 엄청난 권력자인데 그런 사람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서 저런 얘기를 하나 보다라고 맞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아무리 가시화 되더라도 이 인간이 가진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우매함. 어떤 맞아. 자기의 시각, 믿음 맞아. 뭐 이런 것들이 참 혼탁하게 만든다 진실을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얘기하셨다시피 이 자본주의를 채택하고서부터는 우리가 그 민주주의라는 그 우리 이제 의사결정 이런 결과는 또 다르게 자본주의 위에서 환경과 같이 갈 수 있느냐는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요즘에 소비에 뭐라고 하지? 선택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살 때 선택하는 기준이 좀 새롭게 생긴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계란이 되게 자유로운 닭이 자유롭게 방목해서 키운 강아지를 닭이 낳은 닭이라서 사 먹어요. 약간 이런 식의 턴이 되게 많이 달라진 거는 너무 긍정적이고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높아진 거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조금 우리가 그래도 너무 제가 이상주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상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변화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조차도 없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 생각이 달라진 것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속도라는 측면에서 이 더 사실 빨리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라는 어떤 조바심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장면이 참 좋은 장면이죠. 당연한 얘기. 좋은 장면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는가, 우리가 뭘 위해서 살고 뭘 위해서 죽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보여줘가지고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에는 이 쿠키가 2번 나오잖아요. 쿠키 저 못 봤나 봐. 첫 번째 쿠키가 저기 그 권력자들이 가가지고 어떤 어떤 다른 행성으로 가는 근데 뭐 거기서도 이제 보통 백인의 좀 맞아. 나이 든 백인들 중심으로 거기를 정착을 하게 되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쿠키가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이 벙커에 있다가 혼자 살아남게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다른 행성으로 권력자들만 간다. 그거는 지금 현실 이 지구의 기후 위기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권력자들만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말 거의 멸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소수 인원만 남기고 많은 인명들이 피해 당하는 상황이 올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자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탄소 배출하고 가장 많이 기후 위기를 초래했을 사람들인데 돈이 있으니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 살 또 방법을 찾아내지 않았을까 싶어서 되게 진짜 저럴 것 같다. 우리의 세상도 저럴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테슬라 그거를 막 우주로 보내겠다고 깨뜨리겠다고 하는 그 기업가를 약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분 중에 일론 머스크 생각나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했는데 갑자기 K님 얘기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애초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맨 처음에 전기 자동차로 이게 등장했을 당시에 이 셀링 포인트가 그거였대요. 나는 돈이 많은데 이렇게 친환경까지 생각해가지고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야. 이게 되게 마케팅이 잘 먹혀가지고 그 차가 급속도로 잘 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모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쉽게 환경을 파괴하고 뭐 진짜 뭐 친구 만나러 비행기 그냥 무조건 띄우고 약간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쉽게 지구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인데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지구를 생각한다고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팔라고 하고 약간 이런 거 보면 좀 현타 오는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미개한 서민으로서. 갑자기 그거 보니까 되게 허무하고 허망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쿠키 영상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다른 행성에 가는 거는
설마 하면서 일단 봤어요. 이 결말까지 도달하기까지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고 봤는데 이 결말에 도달한 거 이게 도달한 걸 보면서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참 쉽다. 이런 선택이 참 쉽다. 어떤 부분에서는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약간 블랙 코미디 그렇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이게 영화니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순간에 놓인 약간 설국열차 같은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졌고 그 두 번째 이제 아들만 살아남은 거는 그러면 이 아들은 혼자 살아남은 인류로서 어떻게 될까? 결국 혼자 죽는 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잔인한 최후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번에 다 같이 죽는 컨셉이긴 하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그래서 참 블랙 코미디스러운 마무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지구가 많이 아파가지고 이게 서서히 지구가 아파지고 우리한테 체감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돈룩업처럼 그냥 한 번에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막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당장 내일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 기관지가 나빠지고 뭔가 20년 뒤에 나타나서 이 폐암으로 죽는 거보다 그렇게 뭐 알면서 아는데 내가 힘없이 무언가를 못하네 이런 걸 느끼는 것보다 한 큐에 그냥 한 큐에 딱 죽어버리는 게 오히려 지구에게도 행복한 결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니요, 지구는 괜찮아요. 우리가 문제지. 지구는 괜찮아. 사업가로 나오는 사람 캐릭터 이름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피터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그 사업가 캐릭터가 저는 좀 흥미롭긴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만한 인류를 대표하는 어떤 그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캐릭터인데 막 얘기를 하니까 자기 그냥 비즈니스맨 아니라면서 막 화내고 맞아. 이런 것도 되게 있을 법한 그거에다가 이 자신에 대한 과신 나 믿어 나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전 인류를 죽음으로 빠뜨리는 되게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이랑 함께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소름 끼치면서도 되게 있을 법하고. 그 후원금 엄청 내가지고 대통령한테 그래서 대통령을 조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현실적이고. 맞아. 그리고 그 배우가 진짜 광기 어린 표정? 그러니까 되게 뭔가 친절한 듯 하면서도 이 영혼이 없어 보이는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되게 현실감 있는 캐릭터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거기 뭐라고 해야 되죠? 거기 벙커에서 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지만 끝끝내 일을 하다가 딱 임계점이 되면은 딱 터지면서 나 집에 갈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참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권력이란 것도 틀이잖아요. 어떤 우리 사람들끼리의 우리 인간 하나를 보면은 사실 뭐가 아무것도 없지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이 이렇게 끝까지 작용을 하는구나. 이 한계점까지도 작용을 해서 왜냐면 상명하복으로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이게 참 어렵다.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아래에서의 변화가 위까지 올라가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보면서. 다음 삶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삶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이러고 들고 나와버리면 되는데 다음 삶이 있으면 어쨌든 살아가야 되니까는 그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벌어 먹고 살아야 되고 내 삶을 유지해야 되니까는 그거를 상을 얻고 일어나기가 힘든데 내일이 없는 걸 알면은 상을 엎을 수가 있으니까 뭐가 무섭겠어요. 제니퍼 로렌스가 했던 역할이 저기 이름을 잘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비아스키. 그 사람이 자기 부모님한테 가는데 부모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정책 지지해. 근데 이거 너무 현실. 진짜 그 부분이 되게 재밌고 세밀한 장치였어요. 너무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맞아. 그래서 더 재밌었어. 하나하나 장면들이 진짜 웃긴데 안 웃기네. 웃긴데 웃을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우리 세대가 가진 이 세대 차이, 부모님과의 어떤 생각이 다른 그런 부분 포인트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그 퍼포먼스 하려고 맨 처음에 1차로 발사하려고 할 때 장군을 데려온 거잖아요. 태육 장군을 데려와서 막 쇼를 시키는데 그 태육 장군 캐릭터가 완전히 있을 법하면서 되게 웃긴 캐릭터여가지고 웃긴 데서 써왔잖아요. 성실히 일하는 자랑스러운 백인들. 로켓 발사되는 로켓 안에서 뭐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하면서 성실히 일하는
자랑스러운 백인들은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눈치 보다가 나이가 있으셔서 그래요. 막 이렇게 세대가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되게 있을 법해가지고 웃겼어요. 이런 포인트들은. 근데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당연하겠지만서도 트럼프라는 사람 그 특성 자체를 되게 따와서 영화 속에 녹여놓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 뭐 캠페인 할 때도 모자 쓰고 맞아 뭐 정확히 뭐라고 써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더 다시 한번 뭐 위대하게 그거였잖아요. 트럼프 캠페인 문구가. 그런 되게 비슷한 장치들도 그렇고 성실히 일하는 자랑스러운 백인들도 그렇고 너무 정말 트럼프가 되게 결정적인 일을 했다, 큰 일을 했다 싶어서 돈룩업이란 영화가 나오기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인들한테 되게 충격을 줘서 그 해 책도 되게 많이 나오고 미국인들이 되게 충격을 받은 사건임에는 확실하구나. 그래서 이 영화가요? 아니면은 그 트럼프가 당선된 게. 근데 또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 되게 건강하다라고 느낀 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사실 영화로 만들어서 즐긴다는 것 자체가 그러네. 우리나라는 좀 쉽지 않을 도전이다. 문화 자체가 거기는 그런 것들이 익숙하긴 하지만은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되게 미국스러운 되게 미국스러운 영화였었어요. 모든 요소들이 재난을 둘러싼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면도 있으면서도 그 세세하게 우리 현실에서 이제 당면한 이야기들 이런 것도 같이 다루는 게 이제 뭐 인종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많이 다루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또 다른 재미 요소였던 것 같아요. 되게 복합적인 뭐라고 해야 돼? 패러디는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현실 비판이 되게 많이 녹여들어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얹어서 한마디 하자면은 탄소 사회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기후 위기가 과학적 접근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해서 이제 해결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문제다. 그래서 그러니까 늘 기후 위기 하면 늘 과학적으로 뭐 어떤 뭐가 나타나야겠다라는 생각이라든지 뭐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그 책을 읽으니까는 정치, 사회, 경제적, 인권적 시각으로도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지금도 발생하고 있지만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그 사람들의 기여도는 사실 가장 낮은데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그리고 젠더 불평등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서 이거는 다 파리 기후협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래요. 젠더 평등과 인권 문제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계속 저희가 말한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덜 봤는데 막상 지구가 아프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진짜 최약체들인 것 같아가지고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민주주의로 가능한가 이 조별 과제가 그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 탄소 사회의 종말이란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신자유주의의 탈규제 작은 정부가 기후 위기에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발전 속도 발전을 계속 그것만 추구를 하다 보니까는 더 이렇게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그런데도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탈규제를 외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기로는 민주 정치의 수준, 타자에 대한 관용과 수용도가 높을수록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능력도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책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흥미롭고 좋은 얘기입니다. 그 책을 보는 내내도 그렇고 돈룩업을 보는 내내도 그렇고 약간 좀 급진적으로 이거 강제해야지 이렇게 해서 조별과제를 어떻게 이거는 안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보고 좀 그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좀 보수주의자들이 기후 위기 자체를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좀 진보되고 인권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그것에 대한 민감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책의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여야지 기후위기도 해결 가능하다. 모든 국가들이 우리가 똑같은 룰에서 게임을 한다고
느껴야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룰로 게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만약에 기후로 이 사람이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음에도 내가 그냥 나는 안 그렇게 할 건데 하면 내가 뭐 점수를 더 먹고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분열로 갈 수 있는 그거여가지고 참 이 국가들끼리의 어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쉽지가 않네요. 힘이 센 나라들이 양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자기들이 강대국들이 만든 발전 때문에 지금 기후 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그 피해는 가장 어려운 나라들이 받고 있으니까는 그런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때 재정적으로나 뭐 어떻게든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데 어렵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나 미디어에서 이런 거를 다루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식의 기후 위기를 다룬 영화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는 그냥 스펙타클, 블록버스터로만 소비가 됐잖아요. 시각적 스펙타클보다 진짜 사회학적으로 되게 블랙 코미디로서 이런 진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건 기후 위기가 아니라 해성 충돌이긴 하지만은 기후 위기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영화 선정할 때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돈룩업이 딱 생각났는데 그리고 또 다른 영화 뭐 하지 하는데 막 생각나는 영화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스펙터클 막 투모로우 같은 거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거 해야겠다. 진짜 되게 뭔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스펙터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말 내가 느낄 법한 그런 이야기라서 재밌게 봤던 거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거에서 한번 그 핵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그거를 한번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기회를 날린 게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소름 끼치면서도 있을 법하다. 정말 이런 식으로 얼레벌레 사회가 돌아가는 게 얼마나 많을까 그 생각 드네요. 또 놓친 기회가 지금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름 끼쳤어요. 그거. 그리고 너무 웃긴 게 그 혜성이 사업가가 그러잖아요. 혜성에 무슨 어떤 광물이 있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소시민들도 혜성이 주는 일자리에 찬성해서 그 폭발을 반대하는 비율이 막 올라가고 그 와중에 혜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23%가 되고 막 이런 게 너무라 너무 웃긴데 안 웃기네. 근데 이게 어느 나라든 상황이 다 비슷한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그리고 보면서 설마 해결되겠지. 설마 하는데 진짜 끝끝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님 뚝심 있게 갔다 이야기를. 또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끝나가지고 그 배우들 주인공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제니퍼 로렌스의 얼굴이 균열되는 듯한 느낌? 그런 표현 같은 것도 되게 슬프지만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정말 신기했어요. 이 유머 코드를 생각해 보면은 아담 맥케이 감독에 대해서 또 찾아보니까 그 배경이 나오더라고요. SNL 작가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이분이 이렇게 재밌게 잘 쓰셨구나 생각이 됐고 그 연출 스타일도 되게 확고하더라고요. 이분의 작품들을 좀 봐봐야겠다 해가지고 빅쇼트랑 드라마 석세션이랑 몇 개를 봤는데 되게 이 영화에서 나왔던 스타일들을 똑같이 계속 쓰더라고요. 줌을 활용해서 배우 연기가 갑자기 줌이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줌을 들어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핸드헬드를 촬영을 하거나 제사의 벽을 깨는 연기, 그러니까 카메라를 쳐다보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 그리고 나레이션이 나오고 컷 편집도 되게 빠르고 다큐 같은 그런 영상 푸티지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스타일이 되게 확고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잘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중간에 약간 CG 같은 게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 비행기를 타세요 얼른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두 명의 박사가 이제 갈 때 타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장면이 좀 어색한 그런 류의 몇몇 장면들이 조금 어색했었어요.
이게 또 극장 개봉용이 아니라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막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세밀하시네요, 수영님. 좋은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맞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퀄리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나 봐요. 전 웃긴 장면들을 아예 써왔는데 네. 너무 많아가지고 맨 처음 웃겼던 거는 그 디비아스키가 이제 지구 망했어, 지구 해성 충돌해 이 사실을 발견을 하고 막 이제 언론에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 직전에 남자친구한테 길거리에서 해성 충돌로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말하자 지나가던 행인이 사색이 돼가지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게임 얘기예요. 이러고 곧바로 하니까 이러고 가잖아요. 그것도 웃겼고 그리고 긴급 방송으로 이제 미사일 쏘느라고 그랬었나? 아무튼 그 긴급 속보가 하는데 사람들이 잭팟 피앙새라는 그 짝짓기 프로를 보다가 긴급 속보입니다. 이러면서 딱 화면에 전화해야 되는데 그 장면도 너무 웃겼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되게 일반인 연애 프로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나서 또 웃겼고 그리고 아까 성실이라는 자랑스러운 백인들 너무 웃겼고 우주선을 이제 발사하니까 또 챌린지라고 SNS에서 얼굴에 폭죽 쏘는 챌린지가 또 생긴 게 너무너무다. 그것도 웃겼고 그리고 아까 그 혜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의 비율이 23%인 것도 웃겼고 마지막으로 어떤 그 영화 배우가 영화 홍보하면서 저는 뭐 그 돈룩업 챌린지, 룩업 챌린지, 돈룩업 챌린지 저는 둘 다 모두 지지합니다. 하면서 우리 싸우지 말아요 하는 거 그것도 너무 웃겼고 그 정도? 네. 웃겼네요. 재밌는 장면에 잘 정리해 오셨어요. 갑자기 K님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제니퍼 로렌스가 그런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현타온 연기라고 해요. 현타온 표정. 약간 이 인형같이 갑자기 눈빛이 약간 공허해지면서 인형이 갑자기 딱 돼가지고 그런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말씀하신 장면들이 막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다이어트 앱에다가 맞아. 기록을 해가지고 맞아. 디데이를 세잖아요. 맞아. 그것도 웃겼어. 맞아. 근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지구의 다이어트랄까? 갑자기 그러네. 그냥 근데 뭐 온 생물들이 다 한 번에 가라앉았다가 시간이 꽤 지나면은 지구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웃기긴 했었어요. 맞아. 저는 그 멸망할 때 다 같이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티모시 살라메가 연기한 누군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연하남 남친 역할 연기하시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진짜 너무 진실된 느낌? 그리고 저는 종교가 없으니까 그 기도문 같은 거에 대해서 크게 와닿은 적이 없는데 정말 그 말 하나하나가 지구가 멸망하는 시기에 우리를 보듬어줄 누군가가 필요하고 이런 게 느껴지면서 진짜 진정한 종교의 순기능을 느껴지게 하면서 경건한 마음을 절로 들게 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티모시 샬라메가 제안을 했나? 아무튼 그렇게 만든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연기에 진짜 몰입해가지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마지막에 있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면도 되게 미국스럽다고 느끼긴 했어요.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 좀 가족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가진 어떤 되게 근본의 것을 이렇게 같이 탐구하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면서도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되게 호연을 많이 해가지고 조화롭게 너무 연기가 좋았던 그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 여기서 너무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또래 연배 와이프를 둔 연기를 동년배를 사랑하는 연기를 해가지고 대단하다. 디카프리오를 비롯한 많은 배우들이 진심으로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서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연기 좀 제일 캐릭터적으로 좀 매력 있었다 하는 캐릭터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대통령. 저는 메릴 스트립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역할로 나올까 되게 궁금했는데 대통령으로 나올 줄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었었고. 워낙 메릴 스트립이 자기 소리도 많이 냈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거의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진보주의적 배우기도 하고
그런 배우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되게 보수주의적 역할을 맡는다는 게 되게 좀 저는 흥미롭게 보긴 했었어요. 되게 신나서 연기하셨을 것 같다. 재밌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봤네요, 저는. 그리고 저는 그 아들 조나일 배우도 항상 나오면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배우 중에 하나라서 재밌었어요. 저는 그 배우 있잖아요. 우리 캐롤 나왔던 케이트 블란쳇. 케이트 블란쳇 처음에 케이트 블란쳇인지 몰랐어요. 맞아. 되게 닮았다. 되게 닮은 배우다. 라고 하고 봤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케이트 블란쳇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케이트 블란쳇 연기가 제일 좋았어요. 그 배우처럼 안 보이고 케이트 블란쳇은 거기서 그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다른 영화 나왔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닮았다. 네, 맞아. 닮은 누군가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텅 빈 것 같은 캐릭터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재밌게 잘 연기해서 저는 재밌게 봤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지구를 생각하게 되는 영화 한 편, 돈룩업을 한번 함께 얘기해 보았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앞에서 뭘 할 수 있을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 지구를 위한 한 발짝 나아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트미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게 어떤 사람은 기후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막 이런 검열 같은 게 저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선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전체적인 큰 방향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강요하는 것도 사실 불편할 수 있는 거고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자본주의라는 이 속에 있는 이상은 모순될 수밖에 없어서 서로 막 이 스스로도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지 말고 하나라도 조금씩 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마무리하시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에 저희 또 만나요. 안녕. 안녕.